꽃을 그리는 화가. 난 커서 화가가 될 거야 하고 피에르가 말했을 때 생위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피에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들의 조상들처럼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생위버 마을의 한가운데 커다란 성당이 있고 그 성당 옆에는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아버지는 베네딕트 수도원에 장식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은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피에르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피에르와 그 형제들이 붓을 쥘 수 있을 만큼 자라자 바로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그린 그림을 좋아한단다. 그런 그림은 값이 비싸더라도 거리낌 없이 사곤 하지. 그러나 피에르는 옛날에 있었던 전쟁이나 영웅들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수도원의 정원과 마을 주변의 숲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풀과 꽃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아픈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수사들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물어보고 수사들이 식물에서 채취한 약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들은 피에르에게 여러 식물 이름을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풀에 독이 있는지, 병을 낫게 해주는 약초가 무엇인지 말해줬습니다. 또한 수도원 도서관에는 식물에 관한 오래된 책들이 많았습니다. 책 속의 그림들은 피에르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피에르가 열심히 꽃을 그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림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 그림은 아무도 돈을 많이 주고 사지 않을 거야. 성자나 영웅을 그린 그림이 비싸게 팔린단다. 피에르가 13살이 되자 아버지는 더 이상 피에르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그림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피에르는 물감과 붓을 뿌렸습니다. 아버지는 피에르가 어떤 아이인지를 소개하는 편지를 써줬습니다. 이 편지는 피에르가 여행 중에 만나게 될 다른 화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고향을 떠나 다른 마을로 또 다른 마을로 다녔습니다. 춥고 배고픈 적이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저녁을 얻어먹거나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을에 유명한 화가가 있으면 피에르는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화가는 피에르에게 그림을 가르쳐줬습니다. 피에르는 화가의 가르침에 보답하려고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오기도 했습니다. 피에르는 가는 곳마다 교회나 시청에 있는 훌륭한 그림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꽃이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새로운 들판과 마을을 지날 때마다 길 옆에 멈춰 서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들꽃을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꽃 그림들은 차츰 피에르가 그리는 초상화나 성경 그림 속에 한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피에르의 자연스러운 화풍의 그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에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느라고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으로 늘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인 앙투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형은 피에르와 함께 파리의 한 극장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피에르는 형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꽃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파리로 온 피에르는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많이 있어서 한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극장에서 하는 일이 끝나면 그는 가장 아름다운 자댕 드 로이 정원이나 루이 14세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밤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꽃을 그렸습니다. 정원사들은 곧 친구가 됐습니다. 생위버 마을의 친절한 수사들처럼 그들도 피에르의 질문에 열심히 답해줬습니다. 또 희귀하거나 특별히 아름다운 꽃을 피에르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루이 14세 정원에 나타나 피에르의 그림을 봤습니다. 그는 피에르가 얼마나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난 지금 새로 발견한 식물에 대한 책을 쓰고 있네. 그 책에 그림을 그려주지 않겠나? 이날은 피에르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유명한 식물학자 루이 브루텔이었습니다. 그는 피에르에게 식물의 모든 부분을 세밀히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루이 브루텔 덕분에 피에르의 꽃그림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식물을 그리는 작업은 피에르에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피에르는 마리 마르테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피에르는 아이들이 붓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피에르는 꽃 그림에 관한 모든 것을 갓 태어난 아이한테까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텔은 피에르를 런던으로 데리고 가서 유명한 과학자와 화가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피에르는 거기서 그림을 인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고 영국 왕의 정원을 그리게 됐습니다. 브루텔의 책이 출판되자 많은 사람들이 피에르의 그림에 마음이 끌려 책을 샀습니다. 피에르는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꽃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꽃과 동물에 대한 그림 모음집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궁전을 오가다 피에르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게 꽃 그림을 그려주게 됐습니다. 피에르는 이 일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1789년 프랑스는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물가와 세금을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왕과 왕비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쳤습니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독립전쟁에 끌려가 미국을 돕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차차 국민들은 프랑스에 왕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성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왕과 왕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밤 피에르는 왕과 왕비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붓을 들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갇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몹시 초조해했습니다. 감옥에 도착한 피에르는 바로 그날 밤 자정에 꽃을 피운 희귀한 선인장을 그려달라는 왕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척 놀랐습니다. 이 날이 피에르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곧 처형당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피는 아름다운 것, 특히 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동안 조세피는 시골 별장인 말메종 정원에서 꽃을 가꿨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자에게 꽃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식물학자는 피에르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몹시 기뻤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피에르가 그리는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오, 당신은 그런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왜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그리지 않소? 겨우 꽃을 그리는데 시간을 낭비하다니. 하고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꽃을 그리는 것은 작은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피에르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때까지 피에르는 다른 사람들의 책에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백합에 대한 그림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백합은 마른 상태로 꽃을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